아, 그 사람이 그랬다. 아, 남자친구 없으면 번호 따가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붕대 이렇게 붙이고. 전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또 언제는 뭐 일수가방 같이 생긴 걸 이렇게 들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약간 풍채도 있어가지고 그런 느낌이었는데 되게 단골이었어요, 그분은. 20대 후반, 30대? 30대 초반이나? 약간 좀 무섭게 생긴 그런 분들 있잖아요. 되게 빡빡해가지고. 아무튼 그런 단골분이 계셨었는데 단골이었지만 다른 분들이 맨날 주문을 받고 했어가지고 제가 어떤 날은 그분한테 주문을 처음 받은 날이 있어. 보통 이제 오시면은 뭐 아메리카노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 갑자기 저한테 뭐 생과일 주스인가? 뭐 그런 거 시켰어요. 뭐 예를 들면 키위 주스를 시켰다고 쳐요. 그럼 대뜸 저한테 키위 주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000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그분은 자기도 자기가 무례한 걸 뭐 알았겠죠? 그래서 그런지 그 뒤로도 맨날 그런 식으로 주문하고 저도 맨날 그런 식으로 주문을 받았어요. 근데 뭐 맨날 그렇게 오셨어. 아, 어떤 날은 어떤 남자 두 분이 있어. 아, 이 얘기 진짜 하기 싫다. 카페에 종종 오시던 어떤 남자 두 분이 있었어요. 근데 한 분은 제가 아는 분이고, 그러니까 서로 막 친하고 연락처가 있는 건 아닌데 서로 누군지 알아가지고 길 가다 보면 인사하고 약간 그런 정도? 다른 한 분은 처음 보는 분이었는데 그분들이 종종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카페 테라스에 앉아가지고, 테라스는 입구 쪽에 있어가지고 엄청 멀었어요. 거기 카페가 폴딩 도어예요. 그래가지고 날씨가 좋으면 폴딩 도어를 싹 열어놓고 테라스랑도 이렇게 안에가 통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거든요. 어느 날은 이제 날씨가 좋아가지고 폴딩 도어를 이렇게 활짝 열어놨어요. 아주 상쾌한 아침이 시작되었어요. 근데 매대 안에 서가지고 이제 어떤 일을 막 하고 있었어요. 근데 멀리서 이게 제가 아는 분 말고 모르는 남성분이 거기 이제 테라스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멀리서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분은 이제 나이대가 제가 아는 분이랑 비슷했겠죠? 아는 분이랑 동갑이거나 좀 어리거나 그랬을 건데, 그러면은 이제 그 당시에 30이 안 됐어요. 그 당시에 이제 20대 후반이었어. 뭐 하여튼 이제 그분들이 어디서 이제 뭐 아저씨들이 하는 거 많이 봤나 봐요. 그래서 그 모르는 분이 이렇게 막 부르는 거예요. 처음에 뭐야, 날 부르는 건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저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눈 딱 마주치니까 제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 하던 일 이렇게 막 항상 저를 기다리는 거예요. 진짜 어이가 없는 거야. 그래서 뭐야? 지금 나 오라고 한 거야? 지금 여기 처음 온 것도 아니면서 나한테 지금 어이해가지고 날 부른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자주 오는 어떤 아저씨들이 있었어. 한 50대 정도 되는 엄청 맨날 오시는, 맨날 와서 출석부를 찍으시는 아저씨 무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엄청 자주 오시고 맛있는 거 있으면 한 번씩 주시기도 하고 막 짓궂은 장난도 치기도 하셨지만 자주 오시고 하니까 저도 오면은 안녕하세요 해가지고 가가지고 제가 주문도 받고 했었거든요. 제가 처음에 알바 시작할 때부터 다들 그렇게 하길래 그냥 저도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런 아저씨들을 봤나 보지? 그러니까 걔가 이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근데 포스기 뒤에 딱 숨어가지고, 제가 이제 키가 좀 작아가지고 포스기 뒤에 서면 제가 이렇게 딱 가려져요. 안 보여가지고 포스기 뒤에 짝다리 짚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 딱 서가지고 이렇게 일부러 막 딴짓을 막 하고 있었어. 근데 또 조금 있으니까 갑자기 또 이렇게 막 부르는 거예요. 진짜 내가 안 가면은 저기서 나를 계속 저렇게 부르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때 화가 여기까지 났어. 화가 여기 끝까지 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씩씩거리면서 갔어요. 근데 또 뭐 내가 씩씩거리면서 가봤자 막 얼마나 무섭겠냐마는 막 이렇게 씩씩거리면서 갔어요. 제가 딱 가니까 바로 이제 주문을 하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말 끊고 그냥 진짜 화가 여기까지 났는데 나는 엄청 친절한 말투로 얘기를 했어. 주문 여기서 이렇게 불러서 하시면 안 되고 저기 가서 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이제 막 아 그래요? 막 이런 식으로 엄청 멋쩍어 하더라고. 근데 옆에 이제 제가 아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짧게 인사를 하고 그 사람한테 저기 가서 주문하셔야 된다고 오세요. 그래가지고 나는 다시 매대로 갔지. 그럼 이제 그 사람이 졸졸졸 따라가고 주문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짜증나고, 원래 제가 기분이 그날 컨디션이 완전 마이너스여도 저는 입으로라도 웃으면서 응대를 했었거든요. 왜냐면 이것도 전에 컴플레인 걸린 적 있어가지고 하여튼 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는 기분이 안 좋아서 항상 웃는 척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사람 오면은 웃음이 안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계산할 때도 그냥 뭐 아무 멘트도 안 치고 그냥 계산 띡 하고 카드 그냥 딱 주고 그랬다니까요. 진짜 이상하잖아. 근데 그 사람이 더 대박인 거는 이 사람 얘기하려니까 끝도 없네. 그 사람이 진짜 대박인 거는 어느 날은 저한테 와가지고 그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주문을 하고 이제 계산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저한테 남자친구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남자친구 없었거든요? 없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한 1초 정도 있다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 있어요? 이러는 거야. 내가 네 있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카드를 이렇게 막 지갑에 이렇게 넣으면서 없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너무 기분이 나쁜 거야. 하지만 이제 한편으로 좀 다행인 거예요. 없다고 하니까 먹히는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딱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짜 남자친구 있어요? 뭐 다시 또 물어보는 거야. 내가 네 있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외모 비하하면 안 되는데 진짜 너무한 게, 너무하다고 해야 되나? 외모 비하 이런 거 전혀 아니고, 물론 외모가 좀 그렇기도 하셨지만 그분이 성형을 하셔가지고 쌍꺼풀을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여기에 이제 자국이 많이 남고 많이 부어있는 상태셨고 콧수술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붕대를 이렇게 붙이고 오셨어요. 근데 붕대를 이렇게 붙이고 저한테 남자친구 있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랬다. 그때 저한테 남자친구 없으면 번호 따가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붕대 이렇게 붙이고
정말 전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어떻게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였나? 내가 그렇게 물렁물렁하게 생겼나? 하면서 아니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최소한의 예의가 있지 모르는 사람한테 당신과 친하게 지내보고 싶습니다. 연락처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붕대 붙이고 와 그래. 남자친구 있어요? 없으면 번호 달려고 그래. 이거 말이 되냐고요 이게.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진동벨을 가져가는 고객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했던 카페들에서 진동벨의 개수가 점점 적어져요. 보통 실수로 가져갔을 수도 있겠지만 고의로 가져간 경우도 있었을 거고 하여튼 이제 진동벨 개수가 점점 적어져서 어떤 데는 이제 진동벨이 한 2-3개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직접 갖다 주는 식으로 변한 것도 있었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처음 알바했던 그곳도 진동벨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였어요. 근데 진동벨 하나가 엄청 비싼 거 아시나요? 진동벨 그거 하나가 되게 비싸요. 진동벨 훔쳐간다고도 하더라고요 실제로. 훔쳐간다고 하니까 예전에 막 그 수저 훔쳐갔던 사람들도 생각이 나네요. 어느 날은 제 또래의 어떤 여자분이 오셨어요. 주문을 하시고 제가 진동벨을 드렸어요. 그러고 제가 음료를 만들 동안에 그분은 바로 앞에 이렇게 대기하는 의자가 있었어요. 거기 앉아가지고 기다리시더라고요. 오래 걸리는 음료가 아니었어가지고 금방 해가지고 준비해드리고 음료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진동벨을 제가 드렸지만 진동벨을 울리지 않은 거잖아요. 바로 앞에 계시니까 제가 음료 나왔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분이 이렇게 음료를 가져가신 거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분이 이제 그거 가지고 그냥 가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기요 하면서 저 진동벨 주시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진동벨 안 주셨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진동벨이요? 이러는 거예요. 네 진동벨이요. 제가 아까 진동벨 드렸잖아요. 진동벨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제 프랜차이즈의 1, 2 알바생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정중하게 얘기를 했어요. 네 제가 아까 주문할 때 들었던 진동벨 있잖아요.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짜증을 내는 거예요. 진동벨 안 가져갔어요. 진동벨 안 주셨어요. 그래서 막 자기를 뭐 도둑년 취급을 한다느냐 짜증을 내시면서 저한테 안 주셨어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내 기억은 틀림이 없는데 분명히 내가 줬는데 왜 안 줬다고 하지? 저기 앞에 자기가 떨어뜨렸나? 해가지고 일단 알겠다고 그 사람 이제 보내고 나서 앞에 가가지고 대기하는 그쪽이랑 이렇게 봤는데 진동벨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내가 준 건 확실해. 왜냐면 빈자리가 있었어. 내가 준 건 확실해요. 그럼 내가 그걸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그걸 물어줄 순 없으니까. 물론 모른 척하면 사장님은 모르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진동벨을 막 계속 울렸어요. 진동 소리를 듣고 내가 찾아야겠는 거야. 계속 울렸어요. 여기에는 없어. 근데 한참 있다가 제가 그걸 한 3번 정도 울렸거든요. 그러니까 꺼질 것 같으면은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울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카페 2층까지 있다고 했잖아요. 2층에서 그분이 이렇게 서푼서푼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약간 그 뚱한 표정을 와가지고 이렇게 탁 내려오고 또 가더라고요. 어이가 없는 거. 지가 이제 가방에 넣었었나봐요. 그러니까 지로 이제 까먹은 거야. 내가 가방에 넣어놓고 깜빡했다. 이렇게라도 멘트를 해주면은 뭐 이렇게 오고 가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아주 빡 가는 거야. 어이가 없어. 지가 멍청해가지고 지가 그걸 나한테 안 줬으면서 누구한테 지금 짜증을 내고 이 진동벨 다시 이렇게 탁 던져가지고 이렇게 대가리에 탁 꽂아버리고 싶더라고요. 근데 참고로 걔가 저 고등학교 때 저를 엄청 괴롭혔던 애가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학교폭력을 당했었어요. 근데 걔랑 엄청 친한 친구였어. 끼리끼리 논 거겠죠? 제가 알바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정신적으로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아서 한동안 힘들었던 그 사건을 이제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진상이라고 하기가 좀 그런 게 손님으로 온 사람은 아니었어요. 제가 이제 첫 번째로 일했던 카페에서 한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레벨업을 했어요. 기존에 있던 매니저가 나가시고 제가 매니저가 됐어요. 거의 사장님께서 처음에 저를 따로 부르셔가지고 매니저 제안을 하셨을 때 제가 처음에는 이제 거절을 했었거든요. 사장님이 달통아 네가 카페 사정도 이제 많이 알고 하니 너가 한번 매니저를 맡아보는 게 어떻겠냐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제 테라스에 앉아가지고 같이 커피 한잔 하면서 갑자기 느닷없이 커피를 한잔 하자고 하셔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사장님이 이제 매니저 제안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처음에는 잠깐 생각을 해보다가 아니요 매니저 안 할게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통 사장님 뭐 얘기하면 제가 다 항상 동의를 해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장님도 제가 매니저 안 할게요 하니까 사장님도 이렇게 왜 안 한다는 거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매니저를 하면은 시급이 아니라 월급으로도 올려주시기도 하고 돈을 좀 더 받으니까 왜 매니저 왜 안 한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전에 매니저가 이렇게 힘들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 받기 싫은 거예요. 왜냐면 저는 그때 당시에 돈 때문에 알바를 한 것도 아니었고 그냥 경험 쌓으려고 처음에 알바를 시작한 거였기 때문에 굳이 뭐 매니저까지 할 필요는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하면은 저한테 갑자기 일 더 많이 시키실 거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제 좀 숨기는 것 없이 고지고대로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돈 받은 만큼 더 해야 되잖아요. 저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전 지금이 좋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막 웃으면서 야 아니야 지금이랑 똑같아. 너가 그냥 그런 감투만 써주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자리에 없을 때 뭐 여기 사장님 계시나요? 이렇게 뭐 대표를 찾거나 하면은 제가 그냥 나서서 전달자 역할만 해주면 된대요. 그래서 싫어요 제가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가 더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냥 싫었어요. 싫어요 이렇게 했는데 사장님도 곧
고집이 엄청 세. 사장님도 이렇게 포기를 안 하시는 거야. 야 그러면은 돈도 많이 받고 어차피 너 하는 일도 똑같은데 더 좋은 거 아니야? 하면서 계속 설득을 하시는 거야. 내가 이거는 이 자리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러면은 제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중에 며칠 뒤에 그냥 안 할게요 이렇게 하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러면은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그래 알겠어 이렇게 하시더라고. 이제 그러고 나서 한 5분 있다가 사장님이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야 생각해봤냐 이러는 거예요. 사장님 5분밖에 안 지났잖아요. 더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야 그거 뭐 얼마나 오랫동안 생각하려고 그래. 야 그냥 한다고 해. 그냥 해. 야 그냥 너 해. 너 오늘부터 그냥 매니저 해.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제 사장님은 어쨌든 매니저의 역할이 필요했고 어쩔 수 없이 그 매니저를 떠맡게 되었어요 제가. 근데 실제로 제가 처음에 하던 일이랑 크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알바생 면접을 제가 본다 할지 아니면 뭐 중간자 역할을 한다 할지 이런 거 말고는 크게 달라진 게 없었는데 그리고 스케줄 빵꾸가 나면은 제가 그냥 다 채우는 거예요. 뭐 이 친구들이 저 이날 쉬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날 제가 그냥 일을 하고 약간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전날 마감을 하고 그 다음날 오픈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날 퇴근하고 집에서 잠자고 다시 일어나서 출근을 한 거죠. 한참 일을 하고 있는데 그날은 이제 홀에 사람들이 꽉 차 있었어요. 진짜 한 테이블도 안 비어있고 그날은 사람이 엄청 많았어. 그 당시에 사장님도 제가 보이는 앞에 테이블에 앉아 계셨었어요. 지인들이랑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날 사람들이 엄청 막 북적북적하고 막 시끌벅적하고 이제 그런 날이었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어떤 입구 멀다고 했잖아. 저 멀리서 어떤 아저씨가 쓰레기 봉투를 이렇게 쓰레기 봉투가 제 몸통보다 제 키만한 거 있잖아요. 왠지 엄청 큰 거 엄청 큰 쓰레기 봉투를 이렇게 막 들고 제가 있는 데까지 막 씩씩거리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저 사람 뭔데 저 쓰레기 봉투 들고 오지? 하면서 이제 별 생각이 없었어요. 원래 제가 막 눈치가 빠르거나 이러지 않아가지고 뭐지 저거 왜 들고 오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딱 잘 보이는 데 서 있었는데 이쪽으로 막 오니까 제가 이제 맞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아저씨가 오는 쪽 해가지고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빠 있고 그 아저씨 앞에서 쓰레기 봉투 들고 있고 저는 이렇게 서가지고 무슨 일이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쓰레기 봉투 이렇게 탁 던지면서 아니 왜 이 카페 쓰레기를 자기 가게 앞에다가 두냐고 다짜고짜 저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막 언성을 높이면서 막 이렇게 막 뭔 소리지 싶어하고 보니까 거기 안에 제가 일하던 카페 컵 같은 게 막 들어있고 하니까 제가 버린 쓰레기가 맞아요. 그 전날 마감할 때 제가 버린 쓰레기가 맞아요. 근데 그 쓰레기를 버린 장소가 있어요. 멀리 나가면은 거기 무슨 전봇대 같은 거 하나 있는데 거기다가 보통 다 놔두거든요. 그쪽 가가지고 내가 거기다 버리고 왔는데 내가 버린 그 쓰레기 봉투를 들고 저한테 온 거예요. 내가 거기다 버렸는데 왜 이게 그 집 앞에 가 있지? 생각이 이상한 거야. 이게 왜 거기 있지? 그래가지고 거기다 안 버렸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럼 이 쓰레기에 발이 달렸냐고 이게 왜 자기 가게 앞에 있냐고 하니까 이제 바로 옆에 그 샤브샤브 집이 하나 있었거든요. 거기서 온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가게 문 앞에 이 쓰레기 봉투가 있었대요. 그거 완전 반대 방향이거든요. 어이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가지고 차근차근 말씀을 들을 생각은 없어 보였지만 그래도 나는 내가 할 말은 해야 되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차근차근 처음부터 다시 얘기를 드렸어요. 이거 어제 제가 버린 쓰레기인데 거기 앞에다 버린 거 아니고 저기다 버렸다. 이거 어딘지 말씀드리면서 거기다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모르겠고 그러면 쓰레기에 발이 달렸냐? 그 왜 우리 집 가게 앞에 이렇게 있냐? 하면서 때를 쓰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말을 해야 이 사람이랑 대화가 통할까 하면서 이제 막 생각을 했어요. 길을 딱 봤는데 사장님은 저랑 눈이 마주쳐가지고 뭐냐 약간 이런 표정 짓고 계시고 사장님도 이제 상관하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매니저잖아. 그러니까 나보고 알아서 하라는 눈치인 거야. 사장님도 놀래가지고 근데 뒤에 사람들 보니까 엄청 시끄럽던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조용히 하면서 저를 이렇게 딱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상황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저는 사람들한테 그런 관심을 받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다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마치 그 매대가 무대인 것처럼 이렇게 서가지고 저는 항변을 하고 있고 그 아저씨는 앞에 관객석에서 와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타타타 쏘고 있는 약간 그런 모습인 거죠. 근데 또 좀 멀리 보니까 어떤 한 60대 정도 돼 보이는 아줌마가 고무장갑 같은 걸 이렇게 들고 홀딩도어 바깥에 이렇게 문 바깥에 이렇게 해가지고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그 아줌마가 그 쓰레기 자기 가게 앞에 놓고 갔다고 뭐 아들내미나 뭐 이렇게 되겠죠? 얘기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전에 듣고 열받아가지고 이게 왜 거기 있어? 하면서 저한테 쓰레기 던지러 온 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을 지켜보러 밖에서 고무장갑 들고 서 있었겠죠? 어쨌든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하든 이 사람은 쓰레기에 발이 달려가지고 자기 가게 앞에 쓰레기가 왔다고 하는 거고 저는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은 자기 말이 맞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대화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이제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했겠죠. 내가 불쌍하다는 것을. 자기도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남의 가게 문 앞에다 이렇게 버리고 가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도 이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겠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러면 여기 쓰레기 여기다 버리고 갈 거니까 이거 알아서 버리라고 하면서 이렇게 탁 던져고 그냥 밖으로 나가는 거야 씩씩거리면서. 근데 그때까지도 사람들은 다 막 절 쳐다보고 있고 거기 앞에 앉아있는 사장님은 갑자기 이렇게 막 보다가 그냥 나가고 나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야 달통아 무슨 일이냐 하면서 저한테 사장님 무슨 일이겠어요. 방금 사장님이 보신 그대로예요.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랍니다. 제가 어떻게 이제 그래요. 저도 그때 그 사람 나가고 나니까 뒤늦게 이제 열이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 얘기할 당시에는 제가 그런 거 아니고요. 이렇게 막 귀 어두운 사람한테 이렇게 상황 설명 가나다 이렇게 알려주듯이 제가 그런 거 아니고요. 제가 여기다 버렸는데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열심히 해줬거든요. 못 알아듣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멍청해서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남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 듣는 귀가 없었던 거죠. 귀는 그냥 파먹는 귀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사람은 나가고 나서 사장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막 엄청 열이 받는 거예요.
거예요. 그때서야 갑자기 막 열이 받는 거예요. 저놈이 지금 어디다 대고 저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가는 건가 싶어가지고 갑자기 막 열이 받는 거예요. 그 사장님이 야 거기 가게 앞에 CCTV 한번 확인을 해보자. 분명히 저기다 버렸으면은 문 앞으로 갖고 간 놈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은 끌고 간 놈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자 해가지고 저랑 같이 사장실 딱 가가지고 CCTV를 이렇게 한번 돌려보래요. 그래가지고 딱 틀어줬어요 사장님이. 밤새 제가 퇴근을 하고 출근하기 그 직전에 그 시간 동안 쓰레기 봉투를 들고 가는 사람은 이제 찾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직원들한테 카페는 맡겨놓고 저는 이제 CCTV를 막 몇 시간 동안 뒤졌어요. 한참 이렇게 또 빨리 감기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몇 시간짜리를 한 번에 보는 건데 빨리 감기로 이렇게 보면서 놓치는 거 없나 이렇게 막 보고 있는데 한 시간, 2시간 이렇게 보고 있다 보니까 갑자기 막 현타가 시게 오는 거예요. 내가 왜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범인을 찾고 있는 것인가, 내가 뭐 범인을 찾으면은 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서 막막하면서 갑자기 막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현타가 딱 오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이걸 내가 찾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이미 나는 상처를 받을 대로 받았고 이미 그 쓰레기 봉투는 그 CCTV 보러 가기 전에 쓰레기 봉투는 제가 들고 이렇게 나갔어요. 나가서 그냥 원래 버리는 자리 다시 버리고 왔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쓰레기 봉투를 가지고 가는데도 사람들 이렇게 시선이 저를 이렇게 다 따라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들 내가 불쌍했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버리고 와가지고 밖에 이제 바람 쐬면서 그때 이제 열을 점점 식히면서 이렇게 열이 이만큼 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열 이렇게 식히면서 저놈은 진짜 폐가망신해라 이렇게 막 저주를 막 하면서 다시 가게 들어가가지고 CCTV를 이제 뒤지러 다시 사장실로 간 거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참 찾다가 갑자기 현타가 시게 와가지고 됐다 그냥 찾지 말자, 찾아서 뭐 할 거냐고 그걸 끄고 다시 이제 일이나 하러 가야지 이러고 다시 내려가려고 했는데 2층에 사장실이 있었는데 사장실에 딱 나오면은 테이블들이 이렇게 엄청 많이 있거든요, 홀에. 근데 사장실 딱 나왔는데 바로 앞에 저랑 엄청 친한 친구가 거기 와 있는 거예요. 그 친구랑 같이 커피를 마시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그 친구를 딱 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엄청 나는 거예요. 지금부터 눈물 날 것 같아. 제가 딱 나가자마자 그 친구가 눈이 딱 마주쳤거든요.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보자마자 제가 막 오니까 그 친구가 왜 그래 하면서 저 이렇게 막 이렇게 해줬어요. 달래주니까 더 눈물이 나는 거야. 갑자기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지금 이런 수모를 겪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막 울면서 그 친구한테 이제 상황 설명 대충 해주고 지금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길이다. 근데 너 보니까 갑자기 눈물이 나서 이렇게 운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나서 그 친구가 욕을 막 한 바가지를 해주고 힘이 좀 나가지고 눈물 닦고 다시 내려가가지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한테는 그냥 뭐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찾다가 힘들어서 그냥 껐어 이러고 그냥 마저 일하고 어떤 동료들은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벌써 퇴근을 했더라고요. 사장님은 이제 또 어디 가셨는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그 가게는 그러고 얼마 안 가서 문을 닫았어요. 제가 폐가망신하라고 했던 그 저주가 먹혔나 봅니다. 이래서 사람이 정의롭게 살아야 하나 봐요. 이렇게 비열하게 아니라고 하는데 계속 듣지도 않고 사람만 안 들으니까 그 가게가 망한 거지. 그리고 거기 원래 맛없어갖고 먹으러 가지도 않았었어요.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썰은 여기까지고요.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나중에 더 재밌는 썰들이 생기면은 썰 풀러 올게요. 안녕!